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이난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종적인 편견은 지금도 유효하게 있죠. 미국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맥락의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여자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나요?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해요. 당연하죠. 저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오신 곳을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 부모님의 고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시카고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의 골자는 여전히 백인만이 미국 사람이라는 미국 사람들의 편견이 가득한 내용이겠죠. 저 영상에 나오는 아시아계 여인은 아시아 어떤 나라의 국적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죠. 그녀는 그냥 아시아계 혹은 한국계라고 불리는 거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수능을 앞두고 유명해진 영상이 있더라고요. 경희대학교 2학번 체육학과 다니는 다니엘이라는 학생이더라고요. 이 학생은 외국인이죠. 영국 출신이고 영국 출신 아버지와 이탈리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난 혼혈인데 태어난 게 한국이고 영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욕하면서 막 그 격려하라고 막 자기를 격려하는데 이제 생긴 건 외국인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되게 관심을 받던 쇼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인터뷰를 막 하는데 걔도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엄마 아빠의 국적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여하튼 반대의 경우긴 하지만 정체성의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 내가 자라온 배경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송길기령의 시대의 개인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사회현상을 정리한 책이라 매우 또 쉽고 너무 글을 쉽게 잘 써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처음에 1장에 나온 내용이 좀 다 공감이 되는데 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1장의 제목이 뭐냐면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최근에 이제 문화경제 모든 면에서 이제 K의 프리미엄이 붙었었죠. 요즘은 아무데나 다 K 갖다 붙이잖아. 진짜 뭐 정치 뭐 하여튼 뭐 말만 하면 K야. 그래서 K가 성행했었어. 지금도 핫한 건 알겠어요. 왜냐면은 넷플릭스가 없으면 넷플릭스에 한국이 없으면 넷플릭스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넷플릭스 열어봤는데 1, 2, 3, 4가 다 한국 거였거든. 그 안에 나 이거 한국 건가 싶었어 이렇게 보는데 1, 2, 3, 4, 5등이 다 한국 드라마였던 거죠. 여전히 나는 보지도 않는 한국 드라마. 그리고 뭐 택시 타면 막 한국 사람이냐고 자기 뭐 봤었다고 계속 물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꽤 좀 돌아다니잖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돌아다닐 때마다 정말 많이 바뀌어요. 마트를 가면서 많이 느끼는데 진짜 이제 마트를 가면 라면, 신라면은 무조건 있어. 삼양라면이랑 신라면은 무조건 있어. 삼양라면은 할랄 인증돼가지고 삼양라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김치떡도 살 수 있어. 떡도 이제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약간 우리 K뽕에 막 취한단 말이야. 아, 우리나라 좀 쩐다. 농심이랑 나랑 1도 상관없는데 괜히 막 농심 주주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괜히 비비고 보면 CJ랑 아무 상관없는데 막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굳이 Do you know를 안 붙여도 이제 우리가 한국에 막 굳이 우리를 어필하지 않아도 K가 굉장히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송기령이 말하는 것의 포인트는 이제는 K는 프롬이 아니라 made by 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국가로서의 제품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고 또 국가의 범주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낸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K는
국가가 아니라 정체성이 될지도 모르겠다.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면 모든 것에 K를 붙이고 K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갖고 뭘 한다면 어쩌면 그 앞에 K를 붙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 한국의 문화, 한국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겠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거든요. 진짜로 내가 새삼 많이 놀래요. 해외 나가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 식당을 가려면 한인타운이나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만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필리핀을 세미나 갔다 왔을 때 물론 오너가 한국 사람이긴 했지만 한국 사람이 조리하지 않았었거든. 그리고 거기에 다른 필리핀 사람이 와서 제육볶음 먹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제육에 쌈 싸 먹는 거 보고 약간 쇼킹했거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먹고 떡볶이 먹고 치킨 먹으면 되게 좀 약간 쇼킹했었는데 이제는 옛날에 한국 사람이 가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주방장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야. 현지인들이 한단 말이야. 한국 음식을 꽤나 떡볶이는 진짜 어디 가든 먹을 수 있어. 누구든지 하는 음식이 됐으니까. 이제 K는 물리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문화 국가를 얘기하면서 K는 어떤 뭐 피부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다니엘 같은 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흔히 미국병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 잠깐 여행하고 돌아오면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동안 미국인 척하는 병들이 있어요. 갑자기 혀를 굴려요. 진짜 역겹거든.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10일 갔다 왔나? 그래서 막 뭐 한국 햄버거는 가짜니 뭐 진짜가 아니라는 둥 뭐 오바 이다 임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욕 한 달 살기 하고 돌아오면 자기는 뉴욕 하라 그런 인간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 뉴욕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혹은 파리 여행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약간 막 갑자기 커피 천천히 마시고 막 뜨거운 커피만 마시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을 돌아서 파리지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해돼요? 그 정체성을 어디다 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여권이 없어도 나는 한국 사람 혹은 한국 스타일을 따르는 K를 붙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다문화 국가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정체성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이제 황하 문명에서 시작된 약간 이 동아시아 인간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흑인. 저번에 일본에서 목사님 그 티켓 못 할 때 갑자기 인도 사람이 계속 한국인 무리에 껴 있는 거야. 저 사람 왜 그 티켓 막 이제 비행기 놓쳤을 때 영상에 보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인도 사람 옆에서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한국 사람이래. 왜 한국 여권 보여줘? 그러니까 자기는 귀화했대. 한국말 너무 잘해. 한국 사람이래. 한국 무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 너무 느리다고 인도 인도계 한국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야. 일본 너무 느려요. 뭐 계속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하니까 계속 옆에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공항 가면 그런 것도 볼 수 있어. 이해되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을 얘기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어느 낯선 곳을 갈 때마다 서로 질문과 답을 하면서 무언가를 찾아. 그게 뭐냐면 정체성을 기억하고 뭘 하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려면 사실 해외 나가면 나의 정체성을 뚜렷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 잘 모르는데 조금만 나가면 비행기 타고 나가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괜히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정체성을 막 같이 논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무엇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낯선 곳에 가면 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본의 영화나 문화를 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일본을 선호하진 않는데 일본의 사회현상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가 우리나라보다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었었고 또 일본의 사회현상이 빨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인데 이 사람 작품 좀 많이 봤었거든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브로커, 아이유랑 송강호 나왔던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게 뭐 어느 가족, 되게 좋은 영화인데 어느 가족,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 걸어도 이런 영화 아니? 모르죠? 다 모르시죠?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마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을 얘기하지 않고 내 주위에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느냐, 어떤 사람이랑 가족을 이루며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건 진짜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더라도 또 문화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같이 함께
사랑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들 가족이 아니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지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서 그게 이제 어쩜 우리나라한테도 유용한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되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거 보면서 식구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같이 밥 먹는 장면들 많이 나오거든. 뭐 일본 영화 또 밥 먹는 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좀 보는데 식구라는 말을 그래서 되게 전 좋아해요. 이 사람 보고 성경에도 또 식구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 왜냐면 식구란 뜻 자체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이게 식구니까. 어쩌면 이제 가족이라는 것들, 정체성의 모든 것들이 근거한 게 뭐냐면 밥을 같이 먹는 것들이 시작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멀리 살아가는 가족들보다 지금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들이 태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 나, 뭐 이런 것들은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한국을 넘어서 K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포인트를 이해하세요? K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K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국가적 정체성이나 한 나라, 내가 식구라는 생각을 들 수 있죠. 우리가 축구 보면서 느꼈잖아요. 그쵸? 싸우더라도 축구 보면 하나 되잖아. 아무리 욕해도 뭐랄까, 조규성은 다른 나라 사람이 욕하면 짜증나는데 우리가 욕해야 되잖아. 계속. 그래서 조규성을 욕하려면 우리가 욕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 클리스만을 욕해도 호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 좀 짜증, 우리가 욕해야지. 우리나라 감독인데 그런 게 있잖아. 그 정체성에서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것에 나의 정체성이 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출신을 얘기하고요. 나의 학교, 나의 직업을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들도 정체성에 기반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보면 46, 47절에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럼 장면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 말씀을 되게 전하고 계셨는데 집 바뀌든 뭐 담장 바뀌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육의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던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지금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는데 무슨 이유로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지니까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이 왔을 수도 있고, 그쵸? 너무 요람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청탁이라고 할까? 뭐 자기가 예수께 만나게 해주겠다는지 뭐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육신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었고 창조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육의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과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보면 육의 가족들이 우리가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좀 그렇게 육의 가족이 그거 하지만 우리는 육의 가족이 좀 중요한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공에 있어서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의 돌충 행동으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모든 의미에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경제계 인사든 뭐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쵸? 여하튼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가 왔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예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이 마리아와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48절.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 말은 마치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셨는데 부모님이 창피해서 외면하는 모습 같지 않아요? 뭐 누가 봐도 말이 잘 아는데, 다 사람들이 아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49, 50절.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찍으면서 잘 보세요. 49절.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이 순간 가족의 정의를 다시 내리세요. 같이 살고 있고 같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뭘까? 성령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고 치유하는 것들, 주님 말씀하신 팔복의 가르침들, 기도의 가르침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 신천하고 행하는 것들이 뜻을 따르는 거겠죠.
뜻을 따르는 것에서는 남녀노소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종이 중요하지 않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떤 기준도 없어.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딱 하나. 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을 따르는 사람은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나는 크리스천이고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고유성으로 붙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국가를 초월해요. 정체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통치를 따라가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거부터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시민권은 나의 고백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이 되는 건데 나의 고백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 우주 전 세계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정체성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낯선 사람들 혹은 나와 다른 결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면 내 마음은 1차적으로 불편하지만 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캠프를 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랑 결이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 나랑도 달라. 근데 내가 거기서 왜 암소리 안 하고 그냥 있냐면 걔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일단 리스펙하는 거야. 무조건. 요즘 목사님 내내 늘 그렇잖아. 근데 결이 다른 거지 본질은 다른 건 아니니까. 그쵸? 가족이 되는 걸 거기서 인지해요. 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뭐 조금 스타일은 달라도 뭔가 같은 거를 믿고 있다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가족이 된다는 게 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과 용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촌 간에도 가족은 어쩌면 자신들만이 아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쵸?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도 6일 동안 7일 동안 같이 살아갔는데 불편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쵸?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와도 뭐 웃고 있지만 뭐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찌 알아. 얘 둘이 평일에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출발하면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도 몰라.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되면 몰라도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워지면서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사랑으로 용납하면 모든 것은 불편이 아니라 힘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괜히 수련회 가서 땅바닥에서 이불 펴놓고 불편하게 자는 것들 또 가족이 되는 거겠죠? 원래는 굳이 가족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돼도 되잖아. 굳이 그냥 하니까 뭐 코 고는 옷은 옆에서 자야 되잖아. 불편하게. 씻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되고 불편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자신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님을 모르는 그 자신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바로 찾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낯선 곳에 갔을 때 한국이라는 정체성 하나로 그 순간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요. 축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의 힘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새가족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에서 느껴지는 가족이라는 정체성, 이게 어쩌면 성경에 근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문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K라는 정체성으로 묻혀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종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출신이 아니라 정체성, 얼굴과 색이 출신이 달라도 이런 시대에서 어쩌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는 K라는 정체성, 우리는 C 혹은 J를 붙여 처치를 붙일까, 크리스천을 붙일까, 지저스를 붙일까, J를 붙일까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체성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뜻을 따른다는 게 정체성이거든. 그런 거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3.13도 마찬가지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제 그 유튜브 영상 강조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3.13의 가치와 방향에 공감을 하고 자신이 3.13이라는 정체성만 있다면 저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3.13 교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멀리 신방도 가고 때로는 굳이 저렇게 하실 필요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저는 그러한 제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러합니다. 3.13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소리,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곡해하는 소리에도 흔들릴 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는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정치적 결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경제적 규모가 서로 비슷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어떤 가족을 꿈꿔야 되는지를 좀 돌아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친척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저희 누나집만 만나니까 크게 불편한 건 없지만, 혹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을 많이 만나는 이제 상황이라면 불편한 것도 생기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가족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무엇일까? 어쩌면 남 같은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한국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K라는 정체성,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정체성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굉장히 반갑고 온전히 성찬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정체성 여러분들 마음껏 잘 가득 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